코로나가 앗아간 봄, 활기를 되찾으려는 육거리 시장 사람들의 살맛나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 맥가이버로 불리는 원종범 씨의 하루 따라가 봅니다. 4월의 대표적인 식재료 두릅, 신라 음식 명인의 특별한 두릅찜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자유가 좀 제한된 상황도 좀 오래됐고 계절도 봄이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실천들은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모임도 자제하고 좀 외출도 이렇게 최대한 자제하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주말에 보니까 그래도 예. 전에 비해서 좀 차가 많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확진자 수가 이제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무려 61일 만에 이뤄낸 일입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다소 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그래서 5월 5일까지는 계속된다는 점 여러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공원이나 휴양림, 수목원처럼 위험도가 낮은 그런 공공시설부터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하고요. 네.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운영을 시작을 할 때는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맞아요.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다 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인데 네.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들 마음껏 또 좀 뛰어놀 수 있게 학교 가서 맞아요. 자유롭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봄은 더 깊어져 갑니다.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온종일 하늘 표정이 흐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는 서서히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시설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충주, 단양이 8도 가리키고 있고요. 괴산과 보은은 9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오늘 오후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곳곳에 끼어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예년 기온을 크게 미치진 못하겠습니다. 봄맞이 자동차 트렁크 청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퍼지는 불쾌한 냄새가 트렁크 속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 방법은 구석구석 먼지를 제거하고 중성체제를 이용해서 세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소 후에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자, 조금 식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비용, 우리들 생활 속에서 네. 작은 여행이 시작되는 곳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작은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요? 예. 집 밖으로 나가면 여행 시작 아닌가요? 너무 적극적인데요. 무조건 나가면 여행 시작이다. 여행 시작이죠. 저는 막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예. 집 밖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적은 비용으로도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철철 넘쳐날 수 있는 곳. 예. 어딜까요? 적은 비용, 서민들의 장바구니 하니까 네네. 뭐 전통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장바구니 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이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적은 비용 하시니까. 적은 비용으로. 네네. 그렇죠. 자, 적은 비용으로도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철철 넘쳐날 수 있는 곳 바로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통시장도 예전만큼 분위기가 잘 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어느 봄날의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육거리 시장.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장터입니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도 많이 와요. 여기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나 같아요.
코로나19가 앗아간 봄을 다시 되찾으려는 육거리 시장 사람들의 살만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청주의 십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육거리 시장. 언제나 훈훈한 인심이 펼쳐지는 청주의 명물장터인데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장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연그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야 돼요.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처음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손님들이 진짜 부부장하기 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오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옛날처럼 똑같이 올 것 같아요. 얼마나 팔 거예요, 오늘? 오늘 많이 팔아야죠. 불경기 때도 또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도 육거리 시장은 늘 그 자리에서 100년의 세월을 우리 삶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조선 말기에 자연스럽게 무신천변 옆에 우시장이 있고 농기계가 있고 자연 현상적으로 생겼다고 해요. 육거리라는 것은 6갈래가 길이 있다 해서 육거리 시장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돌다리라고 해서 거기를 건너서 장을 보고 장을 다니고 했던 곳이에요. 파릇파릇한 봄 채소들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을 하루같이 육거리 시장에서 노점을 열어온 상인의 목소리가 활기찹니다. 내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자리에서만 14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상인들 사이에선 육거리 시장의 비타민으로 통하는 박원자 씨. 언제나 싱글벙글, 입담도 좋고 친절히 몸에 배어 있어 단골 손님도 아주 많다는군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육거리는 나의 마음의 고향이나 같아요. 여기는 내가 여기서 한 14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이곳에 나오면 첫째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위 사람들이 친동기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또 사람 오가는 사람들 또 맞이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기쁘고 편해요. 생계를 위한 일터지만 사람 사는 정까지 듬뿍 나눠주는 박원자 씨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번엔 봄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는 모종 가게로 가봅니다. 오문길 사장님은 육거리 시장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터줏대감인데요. 사장님, 요즘 뭐가 잘 나가나요? 요새 이제 아파트나 이런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저 상추 종류인데 상추 중에서도 그 꽃상추나 담배상추, 뭐 쑥갓 이렇게 키우면 재밌게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좋아. 부모님 때부터 온갖 풍상을 함께 겪어온 육거리 시장인 만큼 상인들에 대한 애정도 깊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힘만 내시면 코로나 금방 물러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삶이 힘겨울 때 시장에 나가보라고 하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긴다는 말이죠. 육거리 시장도 그런 곳입니다.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배울 게 많고 정서적으로다가 도움되는 게 많아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넓어서 없는 게 없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일하고 있어서 가게가 시장이 활기차고 모든 물건이 다 싱싱해요. 덤을 항상 넉넉히 주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여 고독할 틈이 없었던 육거리 시장. 코로나19 사태는 시장 상인들에게도 타격이 컸는데요. 함께 뭉치면 못할 게 없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시장이 안전하고 또 저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방역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코로나로부터 절대 안전하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 좀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장에 많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구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바로 풍성한 먹거리 아니겠어요? 육거리 시장 먹자골목에 가면 이 집 만두와 도넛 맛을 꼭 보고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입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게입니다. 만두도 사고 꽈배기도 사고 도넛도 사러 와요. 볼일 보다 보니까 이 만두집이 하도 유명하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뭐 사서 먹을수록 더 맛있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오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는 손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는데요. 정성은 기본, 거기다 이 집만의 자부심 강한 비법이 있더군요. 좋은 재를 쓰고 꼭 저울에다 달아서 하거든요. 그게 맛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서 육고리 시장이 종합시장이 찾아오는 시장이라 저희 집에 들러서 가시는 게 꼭 필수라고 그래요. 손님들 말씀이. 지역을 넘어 전국에까지 단골이 퍼져 있을 만큼 소문 제대로 난 만두집. 앞으로도 육거리 시장의 자랑으로 남아주길 응원합니다. 전국에서도 시설 깨끗하고 인심 넉넉하기로 소문난 육거리 시장. 이번엔 오래 묵어 더 유명한 설렁탕집을 찾았습니다. 예전부터 그 음식 여기 이쪽에 와서 먹어본 그 음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시장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다는 맛집. 과거 새벽장을 보러 나온 장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추억의 그 맛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군요. 67년부터 저희 부모님이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맛과 영양과 정성을 다해서 고객분들을 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54년 동안. 그리고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음식을 꾸준히 계속 연구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객분들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장사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물림 식당으로도 유명하지만 설렁탕과 수육이라는 간단한 메뉴로도 단골들한테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래된 뚝배기에 한가득 나온 설렁탕,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구수한 맛이 여전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좀 기운이 없다든가 힘을 좀 얻고자 할 때는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로 이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가마솥을 최고의 갑오로 여긴다는 사장님. 오늘도 진한 국물 맛 우려내며 육거리 시장의 대표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사가실 수 있는 육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많이 물건 좋은 거 싸게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행해 주십시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사람 내음 물씬 풍기는 육거리 시장.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은 맛과 인심을 나눠주는 육거리 시장의 봄 속으로 구경 한번 와보세요. 네, 봄 기운 가득한 청주 육거리 시장 구경 정말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큰 돈 안 들이고 정말 기분 전환하기에 참 좋은 좋죠. 곳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길 너무너무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시면 그런 분위기에 마음껏 또 이렇게 좀 젖어 있다 나올 수 있는 네. 전통시장.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격도 싸고요. 뭐 인정도 넘치고요. 네. 이게 지방에 또 그 풍물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매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통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육거리 시장은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정말 찾아가는 지역의 명물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빨리 이 시장 살리기 위해서 상인분들도 노력하고 계신데요. 좀 봄날이 진짜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봄 기운도 느끼고 네. 활기찬 분위기 느끼러 전통시장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네. 우리나라 최대 돌다리 남석교가 묻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계속 보고 왔고요. 네. 말씀드린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삼거리 시장, 2번 사거리 시장, 3번 오거리 시장, 4번 육거리 네. 시장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청주에 또 많은 네. 또 그야말로 명물이라고 일컫는 곳이죠.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우리 동네 전통시장 명물 자랑입니다. 동네마다 이렇게 전통시장 있고 예. 또 대표하는 명물 있잖아요. 아, 좋죠. 예, 그렇죠? 어떤 것들
흔적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인상 깊었던 곳 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전통시장 어디의 전통시장에 고집 꽈배기만 그거 이렇게 막 설탕 묻혀갖고 너무 맛있겠네요. 난 그 집 거 아니면 안 먹어. 네. 그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좋고요. 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4월 22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365일 늘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장애인의 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뭐 경찰의 날, 여성의 날, 네. 뭐 노동자의 날 이런 것처럼 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자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분은 장애인들이 주로 타는 전동 스쿠터 아니면 휠체어를 이제 고장 났을 때 좀 기가 막히게 척척 고쳐주는 보장구 수리의 맥가이버라고 합니다. 바로 원종범 씨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몸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고쳐주는 수리기사 원종범 씨인데요. 저는 장애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다리가 되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수리해주는 사람이고요. 저를 필요로 해서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바로 이 전동 스쿠터 혹은 휠체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혹시 이 이동 수단이 고장이 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고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 영월에서는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가이버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그렇습니다. 말끔한 수리는 물론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까지 찾아가는 맥가이버 종범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출동!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영월에 위치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맥가이버 종범 씨가 보이는데요. 영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장구 수리 일정을 정리하는 중이랍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지금 회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찾아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나 혹은 저렴하게 보장구를 수리해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영월군에 한 3,5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상자들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골 구석구석 살다 보니까 이동이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이동 차량을 가지고 일일이 방문해서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록이 실제로 이 보장구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오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스케줄은 3건 정도 있는데요. 한 건은 배터리 교환 건이고 2건은 방문해서 점검 서비스 나갑니다. 스쿠터의 배터리를 교환하고 보장구 상태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에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서 바로 출발하는 종범 씨인데요. 찾아가는 첫 번째 서비스, 어떤 상황인가요? 이분이 워낙 또 많이 타고 다니세요. 강변도 다니시고 밭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수명이 빨리 좀 단축이 된 거죠. 워낙 많이 이용하시니까. 배터리 갈아주러 왔습니다. 예. 자, 드디어 문제의 전동 스쿠터를 만났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20kg이 넘는 의자부터 옮기고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손가발이 되어주는 그럼요. 예. 이동수단이다 보니까 예. 우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은 이 번거로운 작업을 직접 하시거나 또 아니면 직접 가시거나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정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편하시고. 그럼요. 이게 저희들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직접 움직이지 고장이 나서 못 가는 분들은 이제 직접 오라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타이어 터지는 거, 튜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마모. 이 보기보다 타이어가 좀 마모율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잘못하시거나 뭐 이렇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모다 불량도 나오고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 대신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요. 꼼꼼하게 전압까지 체크하면 그동안 스쿠터 주인 애를 먹이던 배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뚝딱뚝딱 순식간이죠. 12.3V. 그럼 정상범위 있는 거죠? 그럼요. 정상범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의 이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전동 스쿠터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배터리가 조금 소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이제 잘 충전이 되어가지고 새 걸로 다시 탈바꿈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해체한 부품을 다시 조립하는 종범 씨.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엔 힘든 줄도 모른다는데요. 기뻐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진심을 다하기 때문이겠죠. 다니시다가 차가 쓰면 이게 쓰면 요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타고 천천히 저게 강둑 저게 강변로 그 중간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런데 네. 거기도 가고 거기는 온갖 작물을 다 만들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고. 저희들은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리비나 출장비는 일절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일정 부분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이나 일반인들은 자재비만, 부품대만 100%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월에서는요,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려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거 타는데 지금 뭐 별다른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뭐 이제 저 예전처럼 가다가 이렇게 뭐 배터리가 뚝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고요. 저쪽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예. 이번에는 얼마 전 수리를 마친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습니다. 수리 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점검을 나온 거죠. 배터리 교환했으면 항상 요런 거를 꼭 확인해 주거든요. 예, 충전이 제대로 있는지. 어르신 예전에 이렇게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시다가 예. 중간에 고장 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고장 나면 뭐 이래 밀고 오는 거죠. 밀고 이렇게 밀고 집에 꽂이 오든지. 근데 공장에 가도 잘 안 건치줘요. 공장에 이 스쿠터 건치는 공장은 되는데 여느 데 가면 안 고치줘요. 그래서 밀고 집에까지 오는 거죠. 아유, 너무 고맙죠. 그 와서 건치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예. 영월 같은 경우는 시골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경사진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마모가 아주 심하게 도시에서 이용하시는 그 포장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험하게 마모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 저거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 어떻게 돼야 하는데 오셔갖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이제 이 사태가 끝난다라면 이 전동 스쿠터 딱 타시고 어디 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싶죠. 마을도 돌고 뭐 이웃 마을도 가고 싶고 사방 다니고 싶죠 뭐. 저기 이용하시다가 또 불편하면 저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전화로 연락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괜히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맥가이버시네요. 어르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보장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맥가이버 종범 씨를 불러주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하루를 쭉 동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뭐 희망도 주고 있고 선물도 주고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선생님에게 어떤 하루셨나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 불편한 거를 해소를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전에 수리해줬던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다니까 아주 가슴 뿌듯합니다. 장애인분들 보장구 이용하는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저는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기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에게 보장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희망찬 길을 나서는 종범 씨. 찾아가는 맥가이버 종범 씨의 활약을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종범 씨, 보장구를 부탁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영월에 계신 우리 맥가이버분의 하루 스케줄을 쭉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요. 어우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장애인분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때면 정말 빠르게 달려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이 봄햇살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봄햇살만큼이나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는데요. 혹시 지나가다가 마주치시면 크게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네, 영월 지역에 사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종범 씨가 필요한 걸 다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든든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왕이면 뭐 고쳐줄 때 고쳐드려 친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더 마음 편하게 좀 맡길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동네마다 종범 씨처럼 친절한 맥가이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여러분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 돌다리 남석교가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삼거리 시장, 2번 사거리 시장, 3번 오거리 시장, 4번 육거리 시장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 정답 딱 집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우리 동네 전통시장의 명물을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그렇습니다. 정도는 예. 기억에 남는 것들 사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또 어린 시절에 지금은 뭐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어릴 때 맞아요. 엄마 손잡고 갔던 전통시장의 추억 같은 게 있으시면 네. 역시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같이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wan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역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위생, 청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봄맞이 이 코로나를 좀 이길 수 있는 집안 대청소법을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보다 먼저 요즘 두릅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구무상 아나운서는 네. 두릅 좋아하시나요? 아, 두릅 좋아하죠. 이거 초고추장 이렇게 착 찍어가지고 짭짤한 맛. 원래는 저기 고기류를 좋아하는데 봄 되면 두릅은 한 번씩은 맞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독특한 향과 맛으로 또 산채의 영이라 불리는 두릅. 두릅을 이용해서 만드는 최고의 요리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릇파릇 새송이 올라오는 계절 4월. 요즘 제철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로컬 셰프, 신라 약산 음식명인 차은정 요리연구가와 함께 경주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차은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경주 성동시장에 왔어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경주 분들이 장을 보러 많이 오시는 곳이고 네. 또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옛날에 경주에 성곽이 있었잖아요. 성. 아, 네. 그래서 성의 동편에 위치한다 그래서 성동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역사 깊은 곳이에요. 자, 이렇게 유명한 시장에 온 이유는 오늘의 재료를 잘 사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뭘까요? 이 봄이 됐을 때 4월에 꼭 먹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 먹을 게 많은데. 그렇죠? 뭘까요? 나물 중에서도 두릅. 두릅! 두루와 두릅! 야, 너무 좋아. 네. 그러면 두릅은 우리가 여기서 네.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착하고 네. 그리고 정말로 싱싱한 걸로 다 그렇죠. 골라야 되겠죠? 영양가도 듬뿍. 그렇죠? 네. 자, 한번 두릅 지금부터 들어와. 재래시장의 매력이라면 뭐니 해도 싱싱한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철 맞은 두릅도 이렇게나 풍성하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여기. 두릅 봐봐. 이야. 너무 싱싱하고 좋다. 두릅 봐봐. 이야. 와. 진짜 맛있어요? 자연산 두릅. 자연산 두릅. 경주에서 나는 거. 경주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와. 야, 어머! 너무 좋지. 두릅을 이렇게, 아니. 그리고 너무 정겹지 않아요? 이렇게? 왜 옛날에 왜 생선. 그렇지. 맞아. 계란 이런 거. 맞아요. 네. 어머니 오늘 우리 찜 할 건데 찜하기에 요 정도 크기면 괜찮죠? 그러게. 요런데 가지들의 잎도 잘 요렇게 다 잘 붙어 있어야 되지. 뭐든지 그죠? 예. 그래야 이제 상품의 가치도 있고. 네. 더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 좋은 거. 요거. 많이 붙었네, 잎이. 통통해서 예쁘다. 우리처럼 통통해서 예쁜 거. 그러게요. 오늘 아주 푸짐하게 해갖고 우리가 영양을 보충을 하도록 해야지. 어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많이 파세요. 수고하세요. 네. 로컬 레시피 오늘의 음식은 바로 두릅찜. 두릅은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 줄만 아셨다면 오늘 두릅의 대변신에 깜짝 놀랄 준비부터 하셔야 할걸요? 자, 드디어 이제 요리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네. 무슨 왜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모든 재료들이 100점짜리 영양가가 100%가 없어요. 그래서 두릅이 아무리 영양이 만점이라고 해도 네.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부재료들을 통해서 좀 더 충족시켜 주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그쵸. 이렇게 좀 다양한 재료들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완충작용. 보강. 네. 완충.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어떤 재료들이 네. 보강이 되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요게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두릅. 아까 장에서 이야, 샀던 거.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예쁘고 맞아요. 특히 저는 이 새끼꽃 이거 너무 정겹죠. 그러게 말입니다. 경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이 버섯. 너무 예쁘죠? 무슨 이 이름 뭐예요? 이게 느타리과에 해당되는 건데 네. 느타리 쌀이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느타리 쌀이버섯. 두릅과 느타리 버섯 외에도 향이 좋은 표고버섯과 양파, 산마늘과 홍고추, 그리고 갖은 양념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오, 들깨가루. 들깨가루. 들깨. 여성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들깨가루.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이 궁합이 그다음에 두릅하고 버섯하고 이 들깨가 들어가서 너무너무 삼합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자,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육수를 내는 네, 재료죠. 네. 다시마. 사실은 이제 이 다시마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육수를 낼 때 끓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네. 얘는 이제 끓이게 되면 우리가 왜 코처럼 찐득찐득.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게 끓이게 되면은 막 코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요리할 때 별로 안 좋으니까 얘를 이렇게 퐁당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우려내는 게 가장 좋으세요. 예, 일단 네. 너는 물에 잠겨 있거라. 자, 그다음에 새우와 또 미더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리를 들어갈 건데요. 제가 우선 이 두릅을 데칠 거예요. 그래서 데치는 동안 동주 씨는 부재료들을 좀 손질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리의 첫 단계 재료 손질. 먼저 두릅과 느타리 버섯 그리고 각종 부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뒤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두릅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익었다. 야, 네. 정말 색깔이 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소금을 넣어야 돼. 맞아요. 그거 네. 잊지 마시면 네. 안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네. 시원한 물에 씻어야 되죠? 보통은 이제 씻으시는데 이 야생에서 지금 자연에서 나는 이 건강한 식재료를 데치고 나서 가뜩이나 데치고 나면 물에 영양가가 조금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찬물에 씻으면 더 단맛이 빠진다는 그쵸, 거예요. 씻을수록. 그래서 맛있고 귀한 거일수록 많이 씻지 말라다. 아.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오늘 안 씻으려고요. 그래요. 네. 일단은 여기가 처음에 손질할 때 씻고 그렇죠. 그때만. 그리고 데칠 때 한번 데치고 물에는 2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 빠져요. 네, 자 됐어요. 먼저 다진 새우를 볶아주세요. 이때 새우의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를 섞어서 볶아주면 좋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준 다음 미더덕, 버섯, 갖은 채소와 함께 주인공인 두릅까지 넣어주고요. 국물이 걸쭉해지도록 찹쌀가루를 푼물도 2스푼 넣어주세요. 자, 끝으로 아까 잊지 말아야 될 거. 들깨가루. 맞아요. 야, 정말 이 두릅에 네. 영양을 좀 더 이제 보완시켜 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들깨가루를 네.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 들깨가루는 이제 물론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넣는 양을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들깨가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되직하고 뻑뻑해져요. 뻑뻑해져요. 네, 그래서 빡빡해지는 네. 두릅과 들깨의 환상적인 조화, 두릅찜 완성! 걸쭉한 육수에 버섯과 미더덕의 식감까지 더해져 영양과 맛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특별한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소리. 귀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자 이제는 맞아요. 입만 입이 즐거우면 이제, 되나요? 그렇죠. 이제 입의 순서. 눈도 즐거워요. 맞아요. 네. 냄새 자. 정말 너무 좋다. 그죠? 자, 그러면 먹어봐야 되잖아요. 빨리 먹어봅시다. 어떡해. 들깨향 정말 좋죠. 우리가 볶을 때 참기름, 들기름과 그 새우의 그 육수 맛이 쫙 나다가 그쵸. 씹으니까 그때 뒤늦게 이 두릅의 향이 쫙 퍼지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 소금 간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새우 볶은 거 예. 그걸로만 짠 맛을 우리가 자연의 맛으로 지금 양념한 간을 한 거죠. 거기 때문에 예. 뭐 전혀 소금이니 액젓이니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더 자연스러운 맛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밥만 있으면 딱 그냥 오늘 저녁상으로 그죠? 두릅의 향과 들깨가루의 향이 너무 잘 맞네. 그렇죠. 그게 오. 삼합이에요. 그렇구나. 자, 오늘 이렇게 봄에 절대로 여러분 빠뜨려서는 안 될 건강 바로 두릅. 네, 두릅으로 또 이렇게 궁합이 맞는 찜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두릅찜으로 건강한 봄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 우리 차은정 선생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이맘때 가장 맛이 좋다는 두릅. 이왕이면 특별한 요리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릅향과 들깨향의 환상 콜라보. 두릅찜 레시피 기억해주세요. 제가 청소를 망설인 이유는요. 사는 게 다 먼지고 이게 다 제 추억이기 때문이죠. 어우, 냄새. 오,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일단은 봄맞이 대청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 바로 봄맞이 대청소죠. 틈새 청소부터 집 정리, 폐기물 처리까지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꿀팁 대공개 커밍 순. 안녕하세요. 제가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저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의 이 집을 들어와서 또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가정집이에요? 먼지가 하나도 없어. 진짜. 아닙니다. 틈새 청소가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누구세요? 네, 청소는 하는 남자 이전영입니다.
오직 틈새만을 공략한다. 오늘의 청소 달인.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청소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베이킹소다부터 해서 뭐 물, 신문지 너무 간단한 재료들 아닌가요? 이걸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구나.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가장 먼지가 끼기 쉬운 공간이죠. 바로 창틀과 창문인데요. 청소는 네.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또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 오늘 이렇게 전문 청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창틀에 베이킹 소다를 희석시킨 물을 칙칙칙 뿌려주고요. 신문지를 꼼꼼히 끼워 넣어주면 물과 먼지를 흡수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해진 창틀. 어우, 감쪽 같죠? 창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베이킹 소다물을 칙칙칙 뿌려주고 신문지로 쓱쓱 싹싹 닦아만 주면 반짝반짝 새로 태어난 창문입니다. 아니, 방충망을 도대체 어떻게 청소하지 하시는 분들, 방충망에 신문지를 대고 물만 뿌려주면 어머머, 아까 그 까맣던 먼지들 어디 갔나요? 야, 시야가 탁 트일 정도로 깔끔하죠. 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졌어요. 이 베이킹소다 하나만으로 깨끗해지네요. 네. 야, 너무 좋다. 진짜 꿀팁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의 골칫덩어리죠. 바로 기름때 청소인데요. 선생님, 사실 이 틈새 청소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가정집의 주방이거든요. 네.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찐득찐득한 게 다 붙었어요. 이거 또 어떻게 다 지워야 되는 건가요? 시중에서 구입하기 편리한 네. 과탄산 소다를 사서 뜨신 물로 가지고 뿌려서 하게 되면 세척이 유용하고 요 필터 세척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만능 아이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로 과탄산 소다인데요. 이 찐득찐득한 필터에 과탄산 소다를 시원하게 부어주고 뜨겁게 불려줍니다. 30분 뜨신 물을 이렇게 담가놓으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30분. 이렇게 보글보글 노란 기름때가 올라오죠. 어우, 벌써 결과가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이 기름때도 기름때지만 주부님들이 정말 궁금한 게 우리 매일 쓰는 밥솥, 커피포트 그리고 특히 이 주방 위에 조명 있잖아요. 거기 있는 먼지들은 어떻게 지워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전연세제, 베이킹소다 플러스 주방 세제. 주방 세제. 예. 쓱쓱 싹싹 수세미로 닦으면 없어집니다. 쓱쓱 싹싹. 우리 주부님들 주목하세요. 1:1 비율인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가 물을 만나면 수제 천연세제가 뚝딱 탄생하는데요. 이 수세미에 듬뿍 묻혀서 기름때가 있는 그 어디든 닦아주기만 하면 기름때도 잡고 먼지까지 일석이조죠. 그러면은 저희 이제 틈새 청소 다 끝난 거죠? 아니죠. 더운 여름이 오면은 그 에어컨도 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해야죠. 에? 네. 아니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한다고요? 네네. 이젠 에어컨 필터도 간편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샤워기로 꼼꼼하게 씻어준 다음 말려만 주면 만사 해결! 어머니 오늘 이렇게 에어컨 필터 청소까지 틈새 청소를 싹 한번 했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쉽고 간편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지 몰랐고요. 오늘 말씀 따라 앞으로 더 깨끗이 청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네. 라미 씨 방은 깨끗한가요? 아, 제 방이에요? 아, 제 방이요? 결국 올 게 왔습니다. 아, 저희 집 청소를 잘 못해요.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치우지? 부끄러워. 네. 안녕하세요. 정리 전문가입니다. 그 어떤 집도 새 집으로 만들어줄 두 번째 정리의 달인. 정말 이 순간이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청소를 좀 할 걸 후회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고객님의 자녀방의 특징이 좀 네. 보이네요. 자녀방이요? 네, 정중앙에 그 가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매우 시야를 가려서 답답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옷과 짐들이 네, 공간에 비해 좀 많아요. 짐, 네, 짐들이. 많아서 일단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옷과 이제 정리와 배치를 하면서 남은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들고 오신 선생님의 아이템. 이게 뭐죠? 아니 짐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짐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걸로 다 되나요?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예. 분류별로 상의, 하의, 그리고 원피스, 그 이불 이 종류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짐처럼 쌓아두었던 옷과 이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 이때 이 4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잘 해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데요. 근데 저 옷이 너무 많나요? 이 옷들을 좀 버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소중한 베이비들이니까 좀 그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부합하면은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유행이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도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사이즈가 안 맞다거나 네. 그리고 좀 2년 이상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줄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라. 이 부피가 큰 겨울옷을 갤 때는 넉넉한 종이 가방에 손으로 쫙 펴준 패딩을 고이 접어 넣어주면 2개까지 넣을 수 있어 알뜰함도 2배! 이제 걸어놓을 경우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를 하게 됐고요. 그쵸. 그리고 솜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접어서 넣어두면은 훨씬 우리가 봤던 그 처음에 부피보다 이렇게 줄어서 수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제습 종이 하나를 딱 넣어주면 습기를 잡아준다는 꿀팁까지. 옷도 이렇게 깔끔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와 수건 같네요 진짜. 오, 너무 깔끔한데? 자, 이제 옷과 이불을 정리했으니 전체적인 방 정리를 해야겠죠. 먼저 최대한 수납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에서 시야를 가렸던 가구를 벽 쪽으로 이동. 배열이 어긋나는 가구 또한 정리해주면 완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누가 마법이라도 부렸다는 듯이 알록달록 깔끔해진 옷장. 차곡차곡 배열에 맞게 쌓아둔 선반부터 시원하게 탁 트인 침대, 제자리에 잘 맞게 들어간 수납 공간까지 2배는 깔끔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끝이죠? 아니죠. 지금 남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 쓰레기들. 네. 아니, 이 폐기물 양이 살림 하나 차려도 될 양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와, 이거 돈 많이 나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다? 이 물건 제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처리는 내게 맡겨라. 폐기물 수거의 달인. 혹시 견적 얼마나 나올까요? 재활용품과 그리고 폐기 제품을 동시에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조금 키로수로 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는다고요? 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무상 수거해 가시고 옷의 무게를 재면 되는데요. 제 옷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2kg가 나왔습니다. 12kg면 얼마 정도인가요? 12kg 같으면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제가 소비자님께 키로당 200원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드려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폐기용품이라 해가지고 소파나 가구류
그리고 침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2,000. 있습니다. 네, 아유, 아까 2,400원이라 하셨는데 2,000원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폐만 제가 이렇게 건네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폐기물들.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저는 이렇게 돈을 받고 끝내네요. 여러분, 이제 청소 어떻게 하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여러분 수건이라도 당장 드셔가지고 봄맞이 대청소 꼭 깨끗이 하세요! 와! 틈새 청소들이 골칫거리일 때는 지났죠. 이젠 집의 구석구석을 꿀팁으로 쓱쓱 싹싹. 배치만 잘해도 한층 넓어 보이는 집 정리까지.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청소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다른 집 청소인데 우리 집 청소한 것처럼 정리하는 거 보니까 좀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네, 뭔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괜히 지쳐져. 그렇죠. 시도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천천히 조금씩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들 많이들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안방, 내일은 화장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한 곳씩 둘러가면서 좀 집안 대청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러면 우리 몸의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죠. 네. 효선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으로 수건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다리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 수건으로 볼을 감싸주고요. 발바닥에 위치한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수건을 감싼 다리에 무릎을 펴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려 그대로 발을 얼굴 쪽으로 당겨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발목이 스트레칭됨을 느낍니다. 이 자세에서 10초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을 한 상태로 다시 무릎을 구부려서 돌아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쭉 펴고 발목을 당겨서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올게요. 무릎을 구부려서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올려주고 그대로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은 상태로 볼에다 닿을 수 있도록 수건을 놓습니다. 우리 아래 세워진 다리는 쭉 뻗어 놓아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수건을 걸은 다리 쪽은 무릎을 펴주시고 그대로 발을 내 얼굴 쪽으로 가져와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발목을 스트레칭 해줄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무릎을 살짝 구부려줬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고 이때 발을 물 위에서 가져와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골반이 고정된 상태로 다리를 늘릴 수 있도록만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충분히 호흡을 해준 후에 돌아가는 걸로 해서 양쪽 5번씩 스트레칭 하도록 할게요. 네. 자, 1분 홈트 표선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우리나라 최고 최대 돌다리 남석교가 묻혀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는요. 정답은 4번 육거리 시장이었습니다. 두 분을 뽑아봤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4565님, 8416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565님,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주 갔던 육거리 시장에 순대골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대 곱창 볶음이 정말 맛있어요. 강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맛있죠. 진짜 맛있겠네요. 볶음, 먹고 싶네요. 네. 자, 8416님,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장에 갈 때 몰래 가셨습니다. 저희가 사달라는 게 많았거든요. 동생과
몰래 따라가 구박받으며 얻어먹던 국화빵 맛. 어른이 된 지금도 생생하네요. 생각나네 하셨어요. 또 몰래 따라가셨어요. 굴하지 않는다 나는. 예, 끝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먹는 게 사실은 진짜 맛있죠. 예, 그리고 기억에 남죠. 기억에 정말. 남고요. 예, 소중한 추억입니다. 두 분께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온 국민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저렴한 마스크를 똑같이 구매한다라는 그 공적 마스크, 공공 마스크 구입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끝자리 1 그리고 6인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 마스크 구입 요 제도도 좀 변경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구매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함께 사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해서만 가능했는데요. 네. 자, 오늘부터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의 마스크도 또 가족 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대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평등해지는 건가요? 네. 어쨌든 연로한 부모님도 이렇게도 이제 구매해서 보내드릴 수도 할 수 있고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이 없어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던 외국인들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마이맨션에서는요 봄을 맞아서 가드닝 특집으로 용인의 황금정원 찾아가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메브리코나 휜코로 인한 비중격 만곡증 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